손자병법의 36개 중 32개는 공성계라고 합니다. 적군을 빈성으로 유인해서 미궁에 빠뜨리는 전법을 말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지의 백미는 서성에서 촉승상 제갈량이 사마이의 정예 15만 대군을 군사 2,500명으로 막아내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풍전 등화의 상황에서 제갈 공명은 기지를 발휘해서 남은 군사를 성 위에 배치시키고 성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 젖힌 다음에 물을 뿌리면서 길을 쓸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 위에 올라서 향을 피우고 검은 고를 탔었죠. 사마이는 이 모습을 보고 평소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제갈량이 모험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군사를 물려서 후퇴했습니다. 사소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전략과 전술이 전쟁의 양상을 순식간에 바꿔놓는 경우를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형과 지리를 연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테두리를 이야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삭한 바이블 이제 시작합니다. 쉐펠라는 이스라엘의 해안평야 그리고 유다 산지 그 사이에 위치한 언덕지대로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지역입니다. 밭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중앙 산지 지역에 터를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 올리브 농사를 지었었는데요. 이것만을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밥이나 빵도 먹어야겠죠. 저번 에피소드에서 다뤘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쉐펠라 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 평야에 정착했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해안 평야를 벗어나서 내륙 방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겠죠. 당연히 쉐펠라 지역을 통제하는 것은 중앙산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앙산지는 기본적으로 500m에서 1000m의 고도의 언덕과 계곡이 이루어진 천혜의 요새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 지형을 활용해서 침략군의 기동성을 떨어뜨리는 전술을 펼쳤었죠. 중앙산지와 이 해안평야 사이 낮은 언덕지대인 쉐펠라는 그 당시 완충 지역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죠. 블레셋에 대항한 영웅으로 잘 알려진 삼손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갈등에서 중심이 되었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전쟁터 역시 쉐펠라 지역이었습니다. 쉐펠라 지역에서도 북쪽, 그러니까 중앙산지의 계곡이 이렇게 서편으로 길게 뻗어 내려온 엘라 골짜기와 북부 쉐펠라가 만나는 지역이었어요. 언덕과 계곡이 워낙 이렇게 복잡스럽게 얽혀 있다 보니까 작은 규모의 부대가 게릴라식으로 기습하기에 적당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과 15장은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자주 기습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블레셋의 논밭을 불태우기 위해 횃불을 매단 여우를 풀어놓는 행위, 나귀턱뼈로 갑작스럽게 공격을 거행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는 지형적 특성과 농업의 중요성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블레셋 사이의 큰 전투는 주로 중앙산지와 그 주변에서도 일어났었는데요. 특히 베냐민 산지 지역이 대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 보다 강성해진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윽고 쉐펠라를 넘어서 중앙산지 지역까지 진격했죠. 사실 블레셋은 베냐민 산지보다는 자신들의 근거지 해안평야에 보다 가까운 유다 산지를 약탈 장소로 삼는 것이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왕 당시 유다 산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별로 얻을 것이 없었던 유다 산지보다는 이제 막 철기기구를 활용해서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뿐만 아니라 계단식 농법을 활용하여 농사를 일구기 시작한 이 베냐민 산지를 그들의 공격의 목표로 정했었던 겁니다. 또한 베냐민 산지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었던 사울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성도 있었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베냐민 산지는 자갈과 돌이 끝없이 펼쳐진 구릉지대거든요. 강인함과 날렵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의 험준한 지형은 적군의 보급과 이동을 어렵게 했고 아군에게는 방어를 용이하게 했죠. 이를 잘 보여주는 전투가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믹마스 계곡 전투이죠. 사울과 요나단은 믹마스 지역에서 깊이가 200m 이상에 이르는 V자 모양의 험준한 계곡을 이용한 기습과 매복 작전으로 블레셋에게 큰 피해를 입혔었는데요. 특히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었던 한 소년과 함께 믹마스 계곡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제 아무리 철제 무기로 무장됐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완장 상태로 산악 지형에서 잘 대응하거나 신속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해안평야나 쉐펠라와 같은 평평한 지역에서는 유용한 이 철병거 역시 이 산지 지역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역시 점차 철제 무기 사용 빈도를 높이면서 블레셋은 결국 중앙산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죠. 엘라 계곡에서 일어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지형과 지리를 군사 전력으로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엘라 계곡은 셰펠라의 일부로서 남부 유대 산지의 베들레헴 근처에서 발원한 계곡이 셰펠라 지역으로 이렇게 이어진 계곡입니다. 이 계곡은 개방된 전투 공간을 제공했죠. 그래서 블레셋은 게릴라나 매복 전술을 사용하기 힘든 이 엘라 계곡을 자신들의 무대로 삼았고 계곡의 끝자락인 아세가와 에베스 담밈 사이에 진을 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봉에 거인인 장사 골리앗을 세웠습니다. 블레셋의 군세에 겁에 질린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 뒤편 키르벳 케이아파라고 불려졌었던 그곳에 진을 치고 공성전을 준비하였습니다. 키르벳 케이아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곳인데요. 이곳은 한국 사람들이 히브리 대학교 성서 고고학과 발굴팀과 함께 오랫동안 발굴한 곳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사울 시대에 사용했었던 토기가 다수 발견되었고 기원전 11세기에서 10세기 성벽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나기만을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등장했었던 인물이 있었죠. 영웅 다윗입니다. 다윗은 산지 생활로 축적됐었던 기동성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거대한 골리앗과 전투에 임합니다. 다윗이 선택했었던 무기는 돌팔매인데요. 이 돌팔매는 이 지형의 개방성에도 적합해서 장거리 공격을 가능케 했습니다. 중앙산지 지리에 대한 친숙함은 전략적 우위를 제공했죠.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돌팔매를 사용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엘라 골짜기 시내에서 돌팔매에 쓰기에 적합한 돌을 한 5개 정도 취했습니다. 그리고 키르벳 케이아파에서 아세가 방향으로 나 있었던 대략 한 150m 정도 길이의 피탈길을 달려서 추진력을 얻었었죠. 그런 다음 돌을 던질 때 야구 선수들이 이용하는 이 릴리스 포인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의 속도를 이끌어냈을 겁니다. 대략 한 0.7km 정도 되는 돌이 시속 한 160에서 한 200km 이상으로 날아갔으니까요. 잘못 맞으면 큰 부상을 당하거나 정신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이렇게 다윗의 손에 최후를 맞이했는지도 모르죠. 고대 전투에서는 대장이 죽을 때 급격하게 전세가 기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적절한 예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리적, 지형적 이점을 살려서 전략을 짜지 못할 경우에 힘의 열세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최후를 맞이했었던 길보아산 전투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죠. 블레셋은 중앙 산악 지역만 침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까지 진출해서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평야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인 것을 묘사하고 있죠. 이 기록은 고고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토기들이 베냐민 산지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평원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옥이나 건물 구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아주 잠깐 진출했던 것을 보여주는 근거죠. 이 평야 지역에서 보병이 주된 부대였었던 이스라엘은 철병거로 무장했었던 블레셋에게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에서 동쪽 요단 계곡으로 도망가던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산에서 끝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각각의 전투는 지리적, 지형적 특성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 전략과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잘 보여줍니다. 수영을 하다가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당황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바로 전에 디뎠던 발로 돌아가기보다는 허우적거리면서 뭐든 잡으려고 합니다. 삼국지나 성경의 전쟁의 이야기가 영웅담이나 낭만적인 서사시로 그려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딜 땅이 없어 모든 것을 자신의 불안 속으로 삼켜버리는 사람들처럼 전쟁의 현실은 세상의 모든 참혹함을 삼켜버리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창조의 6째 날 해가 지고 동이 트는 광경을 아련히 지켜봤을 첫 번째 인간 아담에게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목과 대립이 아닌 공존을 택했었던 인류의 첫 발걸음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